자, B 소유 땅입니다. A가 이렇게 88년에 점유를 시작했다. 그러면 취득시 완성은 몇 년입니까? 2008년. 자, 그런데 만약 이 땅에 소유자 변동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 소유자 변동이 있었다. 시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취득시 완성되었으니까 이 시점에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이 생겨나잖아요. 요거는 채권적이니까 누구를 상대로 생겨납니까? B를 상대로. 그래서 요거는 요 사람에게는 행사 못해요. 행사 못하고 이 사람의 소유권 취득은 확정된 겁니다.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 사람의 불법적인 매도에 이자가 적극 가담한 거 아니면 이 사람의 소유권 취득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점유는 이자가 계속하고 있다 쳐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아까 그거 중간에 그거 땅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자가 지금 2011년 현재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전 등기 청구하려고 취득시효 기간 20년의 기산점을 예컨대 몇 년으로 잡아버리겠습니까? 9년이라든가 90년이라든가 이 시점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버리면, 그러면 이 시점이면 2010년에 취득시 완성될 거 아닙니까? 이 시점에 소유자가 누굽니까? 시잖아요. 그러면 시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자가 소유권을 뺏겨버리지, 그죠? 이렇게 마음대로 이 시점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소유자 변동이 있으면 기산점은 점유 개시 시 여기로 확정됩니다. 확정되지 이 시점 이후의 어느 시점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러면 어떨까요? 자, 한 번만 더. 소유자 변동이 있으면 시효 기간 20년의 기산점은 언제로 확정된다? 점유 개시 시입니다. 그 이후의 어느 시점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 못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건 어떨까요? B 소유 땅을 A라는 사람이 예컨대 65년에 점유를 시작했다면, 그러면 언제 취득시가 완성됩니까? 85년에 시 완성되잖아요. 근데 87년에 소유자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등기 청구 못 하잖아요. 소유자 변동이 있었지만 그 땅에 대한 점유는 A가 계속 해왔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아까 그 중간 땅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 땅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자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2010년까지 왔다 쳐요. 그러면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 여기를 기준으로 해도 말입니다. 20년 다 지났어, 안 지났어요? 20년 다 지났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소유자 변동이 있을 때는 점유 개시시가 유기가 기산점이에요. 근데 소유자 변동이 있어도 변동된 시점, 이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도 20년이 지난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기산점으로 선택하면 돼요. 맞죠, 그죠? 그러면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저 그게 바로 다음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방금 아까 읽은데 B 보십시오. B번 맨 밑에 B번. 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있어도 당초 그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 자, 그래서 어느 시점? 87년, 그죠? 변동된 시점, 그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그래도 다시 취득시효 점유 기간이 완성된다면, 이 말은 20년 다 지났다면, 그죠? 20년 다 지났다면, 그러면 소유자 변동 시 크기를 기산점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가 매도한 경우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본 것은 누가 매도한 거예요? 소유자가 매도한 겁니다. 이제 누가 매도했다? 점유자가 매도했다. 자, A 갑소유 땅입니다. 을이 취득시효 완성했어요. 완성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리 생겨났습니다. 이런 것은 을 자신의 의식 못해도 생겨나요. 자, 그런데 이 땅 을이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요. 점유자 이자가 이걸 병한테 팔았다. 점유자가 팔았습니다. 팔았을 때 이자가 자기가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해서 곧바로 이렇게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가에 관해서 판례가 이건 안 된대요. 안 되고 이 사람은 매수한자니까 자기한테 판 사람에게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의 요 권리를 어떻게 한다? 대비 행사한다. 자, 요거 하지. 요건 안 된대요. 다시 한 번 더 취득시 완성한 점유자로부터 매수한 자. 이 사람은 자기가 취득시 완성자 자격으로 바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안 된대요. 안 되고. 자기한테 판 사람, 이 사람의 이전 등기 청구를 어떻게 한다? 대비 행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4번에 X 토지에 대해서 갑이 취득시 완성한 후 그 시 완성자 갑이 을에게 팔았을 때 이때 매수인 을은 취득시 완성의 효과를 주장해서 이 말은 자기가 취득시 완성자 자격으로 그 소유자에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없고 거기에서 세 번째 줄 이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고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매도인 갑의 소유자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비 행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5번의 기억. 요거는 아까 뭐 그 비슷한 얘기 나왔는데, 자, 갑 소유 땅입니다. 을이 취득시 완성했어요. 이전 등기 청구권 생겨났습니다. 근데 취득시 완성한 사실을 알면서 그 땅을 갑이 만약에 병한테 팔았다. 알면서 팔았습니다. 또는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팔았다. 팔고 이전 등기했을 때에도 이 권리를 병한테는 행사 못합니다. 병에게는 안 되고 알고 판 사람에게 을은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취득시 완성 사실을 갑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던 겁니다. 모르는 걸로 봐요. 모르는 걸로 추정해요. 그래서 이자가 요거 청구하려면 사전에 이 말은 팔기 전에 말입니다. 자기가 시효 취득 완성했다는 사실 이걸 주장했든지 또는 이전 등기 청구했어야 된다. 했는데도 팔았다면 알고 파는 거죠. 그죠? 또는 알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런 경우라야 이거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전에 시효 취득의 주장을 했어야 된다. 그죠? 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소유자가 그 취득시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또는 알 수 있었으면서도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벌해버리면 시효 완성자에 대해서 뭐가 된다? 불법행위. 그래서 시효 완성자는 밑에 저 끝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시효 취득에 주장을 하거나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안 했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소유자는 그 시효 취득 사실을 알 수 없던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들어 넘어가시고, 자, 뒷페이지 그 파란색 글자, 파란색. 자, 그것도, 자, 우선 우리 기본 요거는 일단 보세요. 아까 요거 갑 소유 땅, 을 소유 땅, 두 땅의 실제 경계 여기, 네, 외형상의 경계가 여기. 그래서 을은 이 땅을 이쪽 땅에 포함되는 걸로 믿고 점유를 했습니다. 점유를 해서 취득시가 완성되었어요. 취득시 완성되면 이 사람의 이 땅에 대한 점유는 이제는 적법 점유로 바뀝니다. 아직 이전 등기 안 해서 소유권 취득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남의 땅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적법한 점유로 바뀝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 여기다가 뭐 담을 쌓았다 또는 공작물을 설치했다 뭐 건물을 신축했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지만 점유권에 의해서 정당한 점유권에 의해서 이거 철거하라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아까 갑 소유 땅을 자 여기입니다. 여기 요 땅을 을이 취득시 완성했다 하더라도 취득시 완성 사실을 갑이 모르고 병한테 팔았으면
선의로 팔았다면, 모르고 팔았다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아까 취득시 완성 사실을 갑이 알면서 팔았을 때 그때 이게 불법행위가 되잖아요. 알 수 있었을 때 만약에 몰랐고 물어대 과실이 없었다면 이 매도 처분은 정당한 자기 소유권의 처분입니다. 맞죠? 전혀 문제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전혀 문제 없는 말하자면 적법행위입니다. 적법행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취득시 완성했다는 사실 이 이자가 만약에 모르고 만약에 했다면 어떨까요? 모르고 했다면 이거는 땅을 아주 좀 넓게 보세요. 아주 넓게. 그럼 모르겠다면 그러면 자기 소유 땅에다가 자기가 건물 지은 거예요. 자기가 담 설치한 겁니다. 그게 위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적법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자가 취득시 완성함으로써 나중에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미 토지가 현상이 변경돼 버린 상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현상이 변경된 그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때는 담장을 철거하라, 건물을 철거하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이게 아니고 이제 이거는 지금 담을 설치했다, 건물을 설치했다. 이거는 토지의 현상, 즉 물질적 변형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이 땅을 제3자 병한테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렸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모르고 한 것이라면 이 처분이 적법입니다. 맞죠? 적법이고. 그래서 이자가 나중에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미 이 땅에 병에 저당권이 있는 것은 이자가 자기가 받아들이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자기 부담으로 땅게 됩니다. 어때요? 다시 모르고 한 것은 문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까 모르고 팔아도 문제 없었잖아요. 취득시 완성 사실을 모르고 판 것은 이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에게 아무 책임 안 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저당권 설정한 것도 모르고 한 것은 아무런 문제 아니지. 그죠? 그래서 이자가 나중에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이 부분에 이 병의 저당권은 이자 부담으로 땅게 돼버립니다. 예? 자기 부담으로 땅게 돼요. 그래서 이자가 이 사람에게 변제해가지고 저당권을 소멸시켰을 때 이 사람의 채무를 이 사람이 대신 갚았다 이렇게 안 봐요. 안 보고 자기 소유권을 보다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구상 청구하겠다. 안 된대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다. 한 번만 더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자, 취득시 완성한 그 땅을 이자가 모르고 판 것은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는 거다. 이건 완전히 적법입니다. 또 모르고 한 것은 저당권 설정한 것도 이것도 적법이에요. 또 모르고 한 것은 토지의 현상을 변경시켜도 모르고 한 것은 다 적법입니다. 그 상태에서 시완성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해도 이미 현상 변경된 거, 이미 저당권 설정된 거, 이거는 자기 부담으로 그냥 따는 거예요. 그거는 적법이니까.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변제해주고 저당권 넘기를 말소시켜도 이거는 이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보다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지 남의 채무를 대신 갚았다라고 볼 수 없답니다. 그래서 구상 청구하겠다. 이거는 안 된대요. 자, 그게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우선 제일 위에 원칙 보시면 취득시가 완성된 점유자, 이자는 점유권에 기해서 등기부상의 명의자, 즉 소유자를 상대로 방해, 배제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취득시 완성되고 난 다음인데 소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거기다가 담장을 설치한다 이러면 시완성자가 철거하라 요구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런데 B번에 B 보세요. 이 원소유자가 취득시 완성 사실을 모르고서 대상 토지에다가 지한 물건 설정했다거나 그 토지의 현상을 변경시켰다, 즉 담, 건물을 축지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시효취득 완성자에게 불법행위가 안 됩니다. 이 경우 시완성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미 그 저당권 설정된 상태 또는 토지의 현상에 변형된 상태, 이거는 자기 부담으로 용인할 수밖에 없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니은은 아까 나온 적입니다. 읽고 확인할게요. 소유자가 그 불법행위가 되는 처분행위를 했고 제3자가 이에 적극 가담했었다면 이거는 반사적 행위죠. 이런 경우는 시완성자가 소유자를 대비해서 그 제3자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고 아울러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대상 청구. 대상 청구는 이런 겁니다. A 소유 땅입니다.
A 소유 땅인데 B라는 사람이 취득 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국가에 수용되었습니다. 수용되어 버리면 이 사람은 시완성자에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은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지 않습니까? 이 보상금은 B 입장에서는 자기가 소유권 취득할 땅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A 보고 그 땅은 나에게 못 넘기지만 요 대상으로 생겨난 거 요건 나에게 넘겨라. 가능하다, 그죠? 이게 뭐다? 대상 청구입니다. 이 대상 청구인데 요것도 말이죠. 이렇게 수용되기 전에 이 사람이 시효 취득의 주장을 또는 이전 등기 청구를 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손배 청구하는 것처럼 했던 경우라야 요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결론만 마지막 줄 시 완성을 이유로 그 권리 주장 내지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어야 된다. 자, 등기부 시효 취득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뒤로 가보시면 뒷페이지에서는 뭐 한 가지만 보세요. 304페이지에 맨 밑에 법조문 맨 밑에 법조문의 1항 전 2조 규정에 따른 소유권 취득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시효 취득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죠, 그죠?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 개시한 시점으로 소급한대요. 점유를 개시한 시점. 다시 자, A 소유 땅입니다. B라는 사람이 85년에 점유를 시작했다면 2005년에 취득시 완성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 완성되고 나중에 소송 끝에 2010년쯤에 등기를 했다. 이러면 이제 소유권이 생겨나잖아요, 그죠? 소유권이 생겨나는데 소유권 취득의 시점은 점유 개시 시점으로 소급시킵니다. 여기로 소급시켜요. 그 얘기는 그동안의 이 점유를 다 적법화시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취득시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어디로 소급한다? 점유 개시시로 소급한다. 그때부터 적법한 소유자였던 걸로 취급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우리 한번 점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 토지 소유권의 경계하고 그래 건물의 개수나 건물의 경계 이런 것은 자 기준이 달랐습니다, 그죠? 토지의 경계는 현실의 경계입니까? 공부상의 경계입니까? 공부상의 경계에 따랐어요. 근데 건물의 개수라든가 경계는 이거는 현실의 경계에 따른데, 그죠? 공부상의 경계뿐만 아니고 특히 건축한자나 소유자의 의사 같은 주관적인 사정도 고려한대요. 그죠? 그렇게 해서 건물의 개수나 경계를 파악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물 반환 청구. 소유물 반환 청구는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을 아무런 권리 없이 뭐하고 있는 자?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반환 청구합니다. 우선 소유자가 반환 청구한다에 관해서 자,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일단 독립된 건물까지는 만들었습니다. 즉 골조공사는 끝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미완성 상태입니다. 미완성 상태. 그 상태에서 이 건물을 B한테 팔고 건축주 명의도 자, 건축주 명의도 이쪽에 넘기고 이자가 이제 공사 넘겨받아 가지고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다라고 했을 때 일단 이 건물을 소유권 원시 취득하는 사람은 누구다? A다. A, 그죠? A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3자 C가 불법 점유해 들어왔다면 적어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누구한테 했다? A한테 있고 이 사람으로서는 대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A라는 사람이 이 땅의 소유자인데 이 부동산에 처분권을 C에게 넘겼습니다. 바로 처분 수권입니다. 하더라도 이 땅을 제3자가 불법 점유해 들어온다면 소유권에 기해서 방해 제거 청구는 누가 한다? A가 한다 그랬습니다. A가. 이자가 여전히 소유자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었죠. 자, 판례할게요. A 소유 땅을 B가 만약에 불법으로 점유를 시작했다. 불법으로 점유를 시작하고 이걸 C에게 대함으로써 이자가 직접, 이자가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A가 사람을 내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해 배제 또는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면 판례는 누구에게 하라 그랬습니까? 현실로 점유하고 있는 자, 그죠? 현실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현실로 점유하고 있는 자. 그런데 계약관계 기초에서 점유가 시작되었다면, 예컨대 임차한 경우라면 이자가 제3자 C한테 전담으로써 이자가 직접, 이자가 간접 점유하고 있을 때 이 계약관계 기초에서 반환 청구한다면 이 사람에게 가능하지만 이 사람에게도 가능하다, 그죠? 그렇게 말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뒷페이지 방해 배제 청구, 방해 제거 청구 한번 다시 볼게요. A 소유 땅에 B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이 건물을 C한테 팔아버리고 C가 새로운 건물 소유자라면 건물의 철거 청구와 부지 반환 청구는 C를 상대로 합니다. 맞아, 안 맞아요? 이자가 소유자니까 이자가 지금 남의 땅을 불법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현재 방해하고 있는 자, C잖아요, 그죠? 이자한테 건물 철거 청구, 부지 반환 청구 들어가요. 물론 이 사람에게 선배 청구는 가능해요. 그러나 건물 철거 청구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 건물 소유자도 아닌데 어떻게 철거 청구하겠습니까? 이해되죠? 이 경우는 이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어서 이자가 인도만 받았을 뿐 이전 등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사람은 사실상 이 건물의 소유자는 진배 없다, 그죠? 이런 경우도 이 사람을 상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A 소유 땅입니다. B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C한테 임대했습니다. C가 임차해서 이자가 거주하고 있고 이 사람은 건물에서 나갔습니다. 이때 A는 건물 철거 청구를 누구에게 한다? B한테 합니다. B한테. 그 다음에 부지 반환 청구도 B한테 합니다. 자, 건물의 소유자는 설사 건물을 현실 점거 안 해도 그 부지는 점유하고 있는 거다. 맞습니까? 또 건물의 소유자 아닌 자는 설사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A 소유 땅에 B가 무단으로 건물 지었습니다. 이때 A는 B한테 건물을 철거하라, 이거는 당연히 되는데 근데 그 건물에서 나가라,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건물의 철거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죠. 건물에서 나가라, 이건 안 돼요. 그런데 이 건물을 C가 임차했습니다. 임차했을 때 이 C 보고 건물을 철거하라, 이거는 안 돼요, 그죠? 그러면 건물에서 나가라, 이거는 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방해 제거 청구할 때 그 방해는 과거에 그 방해가 종료되고 결과가 남아있을 때에도 인정된다. 안 된다 그랬죠? 현재 지금 침해가 계속되고 있을 때, 그죠? 그 원인 제거 청구가 그게 방해 제거 청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상린관계는 뭐 이거는 읽어보면 되는 거니까 각자 한번 다시 한번 읽고 확인하시고, 자, 취득쇼 다시 한번 잠깐 볼게요. 취득쇼는 일단 자주점유라 해야 됩니다. 자주점유. 자, 매수인의 점유는 이거는 자주입니다. 설사 그 매매 계약이 무효이어서 또는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 못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그래도 자주입니다. 물론 그걸 처음부터 알았었다면 타주예요. 맞습니까? 처음부터 알았다면 그건 자주입니다. 소유권 취득 아예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그죠? 그럼 악의 무단 지목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가 폐쇄해버렸습니다. 폐쇄해버렸어요. 그러면 자주의 추정이 번복돼 버린다? 아니다, 그죠? 자주는 추정되는 거니까 점유자 스스로가 왜 자기가 자주인지 권한되는 사실을 입장할 책임 없는 거예요. 매수했다 이런 거 입장할 책임 없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그런 소송이 제기했다가 깨쳤다고 해서 바로 자주의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국가가 개인 땅을 점유하고 있을 때도 자주의 추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땅을 점유하고 있을 때 만약에 취득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소송이 생겼어요. 이때 국가는 그 땅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 땅을 취득했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왜? 자주의 권한되는 사실을 국가도 입증할 책임 없는 거니까. 말하자면 점유자가 내가 이 땅을 샀다라고 매수계약서 봐라 라고 제출할 책임 없는 것처럼 맞죠? 국가도 그건 다 마찬가지다라고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매수 결정을 통해서 국가가 개인 땅을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매수 결정에 사실은 중대한 흠결이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무효였어요. 무효였다 하더라도 국가가 처음부터 알아두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 자주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그렇죠? 개인과 똑같아요. 다만 아무런 소유권 취득의 절차를 밟지 않고 말입니다. 개인 땅에도 도로를 깔아버렸다. 이러면 이거 악의 무단 점유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러면 타주입니다. 맞습니까? 자, 아무런 소유권 취득의 절차를 안 밟고 개인 땅에 도로 깔았다는 게 이게 다 증명돼 버리면 그러면 타주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자주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는 뭐 악의 무단점유라든가 또는 뭐 이런 게 있었죠. 소유자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거나 근데 얘가 뭐 있었습니까? 점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대부계약 체결했다. 그걸 빌린 계약 아닙니까? 그러면 소유자라면 당연히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소유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을 안 했을 때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땅을 특정법에 따라서 등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점유자인 내가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소유자라면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그죠? 그죠? 이거는 소유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자주의 추정이 또 깨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시효 취득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거 A 소유 땅 B가 취득 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났습니다. 자, 이거는 채권적입니다. 채권적이니까 이 땅의 소유자가 바뀌어 버리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행사 못해요. 이 사람이 설사 취득시 완성 사실 이자가 알고 샀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해요. 다음에 이자가 불법적인 매도 처분했고, 즉 취득시 완성 사실을 알면서 팔았고 이자는 그게 적극 가담했었다면 그러면 반사적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나중에 뭐 누군가를 또 거쳐서 이쪽으로 소유권이 돌아온다면 말입니다. 그럼 이거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A 소유 땅입니다. B라는 사람이 19년 점유했습니다. 19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땅의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런데 그 땅에 대한 점유는 B가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1년 지나버리면 취득시 완성해요. 그러면 이제 취득시 완성하면 비로소 이전 등기 시험권이 비로소 생겨나고, 이거는 취득시 완성할 당시의 소유자 이 사람에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취득시 완성되고 난 다음에 취득한 자하고 완성되기 전에 취득한 자는 이게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원래 만약에 이 땅의 소유자 변동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자는 지금 현 점유 시부터 그 수를 올라가서 20년 되는 시점, 그 이전에 아무 시점이나 기산점으로 선택하면 돼요. 근데 그 땅에 소유자 변동이 있다면 그렇게 마음대로 못해요. 제3자가 휘입을 수 있으니까. 다만 소유자 변동이 있어도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도 그래도 점유가 20년이 다 지난다면 그러면 소유자 변동 시 거기를 기산점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기억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시 완성한 점유자로부터 매입한 자, 점유자로부터 매수한 자, 이 사람이 자기가 취득시 완성자의 자격을 가지고 바로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하겠다. 이거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때는 자기한테 판 사람에게만 이전 등기 청구하고 그 취득시 완성자 그 사람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뭐 한다? 대비 행사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대비 행사. 그러면서 이런 말, 취득시 완성자가 그 땅을 팔아버린 그 소유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팔기 전에 시효 취득 주장 했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또 취득시 완성 대상 토지가 국가에서 수용해버렸을 때 그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대상 청구하려면 이것도 수용되기 전에 미리 주장했었어야 됩니다. 뭐 같은 맥락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취득시 완성해서 이제 등기했습니다.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의 시기는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합니다. 맞습니까? 점유 개시한 시점부터 그 시점부터 적법한 소유자로 취급돼요.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